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내가 토트넘 플럼 근무여가지고 또 챙기는데 진짜 토트넘 요즘에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솔직히 나 토트넘 팬이었으니까 보는 것도 너무 즐거운데 진짜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즘에 너무 행복한 근무 자체 행복한데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이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뭐 일적인 부분이고 그냥 팬으로는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토트넘이 진짜 올 시즌 초반 왜 이렇게 잘하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무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 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게 콘테 때도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고 포체티노 때도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좋았던 시기를 다 따져봐도 결국에 제일 높은 성적은 포체티노 때 준우승이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미 결과가 나온 거고 지금의 결과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의 분위기와 좀 지금의 분위기 봐서는? 근데 확실히 약간 뭐 차이는 당연히 좀 있잖아. 선수 구성도 이미 바뀌어 있고 그쵸. 뭔가 그냥 그때 멤버들을 봤을 때는 뭐 약간 과거의 미화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때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도 좀 있었거든. 그 당시에 알리는 정말 뭐 역대급 재능이었고 그렇죠. 뭐 에릭센도 뭐 탑급 플레이 메이커였고 뭐 손흥민, 케인이야 말할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지금에 좀 그래도 비교해봤을 때 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은 확실히 수비가 조금 센터백이 좀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뭐 최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이 되는 게 그때 데스크라인이 최고의 공격력이라고 말을 하시고 지금도 토트넘 공격력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토트넘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수비였거든요. 알더웨이럴트랑 베르통원이 있으면은 쟤네는 못 뚫겠구나라는 느낌이 있고 요리스도 되게 잘했는데 지금 그 삼각편대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호흡도 맞아가고 있고 이제 수비에서 안정화를 찾으니까 공격진들도 좀 더 안 내려와도 위에서 머무르면서 전방 압박도 가해줄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비적인 역할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히 진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 분명 실수가 있거든. 비카리오도 보면은 실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지금 초반에 아직 호흡이 맞지 않은 단계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은 앞으로 더 나아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정말 좋았던 포체티노 시절의 토트넘과 봤을 때 충분히 그때만큼의 혹시 그 이상의 뭐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지. 수비 쪽에서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 잘리고 했을 때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또 수비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일단 선수 구성이 바뀌고 팀 전술이 바뀌고 그리고 또 감독도 바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새판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비가 또 잘 되니 공격도 또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시너지가 나는 게 아무래도 지금 토트넘이 진짜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수비가 변화가 있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도 좀 좋아진 느낌이긴 한데 어차피 그 전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실수라던가 그치. 이런 게 많이 나왔던 게 작년에 토트넘이었거든요. 다이어라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 안티 수준으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팬이 대부분이 아니죠. 안 좋아하지. 네. 근데 딱 다이어 빠지고 반더벤 들어오니까 엄청 그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잔실수가 안 나와요. 그 다이어 막 헛발질해서 코너킥 주고 이런 장면이 이제 안 보이고 좀 그게 좀 저는 큰 것 같아요. 수비 개개인의 퀄리티가 늘어나니까 수비도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다이어가 빵꾸 내면 로메로가 메꾸느라 또 실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반더벤이 실수를 안 하니까 이제 로메로 자기 할 것만 딱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그게 좀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세리에 베스트 수비수 먹었을 때처럼 진짜 잘하잖아요 지금. 좀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가 반더벤으로 교체된 게.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포지션별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나는 윙백도 정말 무시했었거든. 특히 진짜 우도기는 우도기, 네. 정말 이런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직도 어리고 근데 이런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고 거기에 포로도 적응을 마치는 느낌이야.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 지난 시즌에는 막 못한 적도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뭐 완벽하게 잘 하고 있고 뭐 토트넘 팬들 뭐 스퍼스 앱이나 이렇게 반응 보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포로를. 공격적이니까 또 그치.
그 우도기도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을 우디네스에서 보여줬고 포로도 스포르팅에서 그랬었는데 포스테코글루가 또 부임하고 나서 워낙 또 공격적인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현대축구에서는 또 그런 역할을 또 윙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 선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입처럼 둘이 맹활약하는 것도 진짜 엄청 크죠.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신나는 게 보여요. 선수들이 전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중점으로 하는데 애들 보면 다 공격적이거든요. 반더벤이랑 뭐 로메로도 솔직히 둘 다 뭐 완벽한 스토퍼라고 할 수는 없고 다 빌드업도 가능하고 포로 우독이 엄청 공격적이고 사르랑 비스마도 되게 전진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비스마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자신감을 찾은 모습도 눈에 띄고 뭐 메디슨, 손흥민, 쿨루셋 다 그냥 공격적인데 얘네들이 이제 쿨루셋 같은 공격적인 전술을 활용하는 이런 감독을 만나니까 하라는 거 해라. 난 널 믿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시너지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케인이 빈자리를 메워준 것도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토트넘의 시즌 초반 상승세에 있어서 약간 전술적인 이유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제일 큰 두 가지의 변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이 이제 콘테 시절에는 많이 안 보였던 진짜 전방 압박이 엄청나더라고. 선수들 뭐 손흥민, 메디슨부터 해서 다 전방 압박도 엄청나고 그리고 손흥민의 원톱 배치 이게 아무래도 확실히 좀 상승세 두 가지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뭐 손흥민의 원톱 배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진짜 손흥민이 이렇게 원톱으로도 이 정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왜냐면 뭐 FM이나 피파나 이런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손흥민 원톱으로 많이 써봤거든. 근데 그땐 잘해. 근데 우린 실축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검증을 못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검증을 포스테코글루가 해버렸고 현실판 FM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좀 이렇게 믿음을 부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사실 과감한 결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는데 뭔가 저는 손흥민이 점점 그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경험이 쌓여서 그게 좀 나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손흥민이 30대가 되면서 좀 여우 같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플럼전 골이 오프사이드인 줄 알았어요. 저도 하이라이트 보고. 근데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지능적으로 그러니까 수비 등 뒤에서 좀 라인을 이쪽을 보고 이제 컨트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그런 좀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패스 주는 입장에서도 그냥 일단 주면 손흥민이 알아서 옵사이드 조절해서 받겠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좀 그런 쌓인 경험치가 원톱에서 터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움직임을 좀 중요시하는 전술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터진 게 아닌가. 오히려 손흥민이 뭐 포스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선수다 이러면은 못 살아남겠죠. 근데 예, 이번 시즌 좀 그런 게 터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메디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손흥민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메디슨이 했다. 뭐 지난 시즌에도 솔직히 보면 송케조합을 할 때 보면은 케인이 내려와서 뿌려줄 때 손흥민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측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움직임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특기가 침투, 속도, 마무리인데 메디슨이 이제 그걸 잘 파악을 하니까 손흥민이 뛸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뿌려주고 손흥민은 간결한 터치로 그냥 마무리만 하면 되고 지난 시즌은 이제 케인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해줬는데 이제 아무래도 케인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손흥민이 뛸 때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손흥민이 이제 그 제스처, 답답해하는 제스처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는 타이밍에 맞춰서 뿌려주는 그 플레이메이커가 있으니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한 것 같아서 솔직히 손흥민의 장점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손흥민의 스타일이 변화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제 그거를 잘 살려주는 도우미가 제대로 왔다. 그리고 그거를 파악을 잘 해준 감독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손흥민도 잘하지만 저는 메디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변화였다. 네. 약간 뭐 진짜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이런 손흥민의 원톱 변화에 대해서 호날두처럼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호날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근데 훌륭한 골게터가 된 거다. 근데 그치 어쨌든 비슷한 느낌이잖아. 물론 호날두도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약간 어렸을 때부터 최전방에도 썼던 적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완벽하게 이제 스트라이커가 됐고 또 스타일이 비슷하면 다르잖아. 뭐 손흥민과 달리 호날두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헤더 능력이 원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스트라이커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흥민은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침투나 마무리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하지만 근데 뭔가 결국에는 그 스트라이커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일 때 활용법이 어떨까라는 걸 좀 고민했었거든.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진짜 우려가 뭐 하나도 없지. 사실 손흥민이 그러니까 측면이랑 중앙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측면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익숙하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측면이 더 편할 텐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아까 유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침투나 어떤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로움을 얻고 또 워낙 그런 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으로 이동을 해도 메디슨이랑 연계를 통해서 많이 득점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이제 시즌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다른 팀들도 아, 토트넘은 이렇게 나간다. 손흥민이 그치. 전방에 쓰고 이렇게 나간다를 조금 간파를 당하면은 뭐 물론 걱정이기는 하지만 또 지금 같은 페이스가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의 어떤 후보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최전방에 맡길 수 있는 히샬리송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하고 좀 미리미리 좀 대책을 좀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네. 뭔가 그 알고도 못 막는 스타일로 굳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해리케인이 찌르고 손흥민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인데 이걸 알고도 못 막는 경우가 공식 되게 많잖아요. 같았으니까. 좀 그렇게 자리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은 계속 공을 갖고 주도해야 되고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공략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선배 말처럼 어느 순간 간파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거기서 이제 해결하는 거 진짜 감독의 전술적 능력이라거나 아니면 뭐 겨울 이적 시장에 영향이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좀 있어.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행복 회로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뭐 우승 이런 걸 제쳐두고 나서 지금의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 챔피언스리그는 나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다시 많은 대회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과연 그게 지금은 이제 경기가 항상 뭐 일주일 뭐 물론 박싱데이 이럴 때 좀 많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항상 베스트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사실 토트넘이 스쿼드가 그렇게 탄탄한 건 또 아니죠. 지금 맞아. 나오는 베스트 11 외에 당장 그러니까 요새 또 이제 한 70분 정도 되면 손흥민, 메디슨 빼주잖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뭐 히샬리송이라던가 뭐 다른 뭐 솔로몬, 알리오 벨리스나 뭐 이런 애들 나오면은 순식간에 경기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전 비주전 간의 격차가 엄청 크다 보니까 저는 겨울 이적 시장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 아시안컵, 네이션스컵도 있고 그치. 지금 이걸 유지하려면 겨울 이적 시장 잘 보내가지고 계속 그 백업 역할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선수들 데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무너지지 않을까? 좀 겹치지 않을까요? 뭐 전술적으로 간파를 당한다거나 체력적인 부담이 온다거나 좀 그래서 저는 겨울 이적 시장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토트넘이. 그러면은 약간 뭐 보강도 잘 되고 하고 너무 그렇게 완전 진짜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그냥 생각했을 때 토트넘이 과연 올 시즌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봐 서로 각자? 저는 4등. 그래도 4등이다. 네.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네, 지금 솔직히 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우승 경쟁이다 뭐 설레발을 치지만 그건 너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압도적인 느낌은 없어요. 솔직히 지금 토트넘이 보면은 그 뭐 기대 득점, 기대 실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수치를 봤을 때 토트넘이 기대 실점이 최소 7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순으로 했을 때 7등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 실점이랑 실제 실점의 격차가 토트넘이 두 번째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실점보다 실점을 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더 먹혀야 그치, 되는데 그치.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비카리오가 진짜 맞아. 신들린 선방을 했을 수도 있고 상대가 골대를 맞췄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라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모아주고 있다. 기대 승점도 토트넘이 기대 승점으로는 6등이더라고요. 5, 6등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약간 신난 느낌? 그러니까 좀 다들 뭔가 토트넘 이렇게 띄워주고 막 하니까 얘네들이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 고꾸라지면은 이 분위기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치. 겨울 지나봐야 알죠. 일단 이게 프리미어는 진짜 한 번 꼬꾸라지면은 뭐 지난번에 콘테 때도 그랬듯이 한 번 꼬꾸라지면 이제 거기에 회복력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좀 좀 성공을 솔직히 많이 하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메디슨은 지난 시즌 강등도 겪었고 약간 그 위닝 멘탈리티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에 있어서 지금 무패를 한다고 해서 겨울에 연패를 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적인 목표로 그냥 4등 그러니까 가장 실현 가능한 4등이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저도 4등 이내로는 무조건 될 것 같고요. 4위 이내. 네. 근데 일단 시즌은 길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맨유, 첼시 얘네가 다 무너졌는데 일단 이번 시즌 리버풀 되게 잘하고 있고 맨시티, 아스날은 뭐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네 팀이잖아요. 근데 뉴캐슬, 빌라, 브라이튼 얘네가 지난 시즌부터 똑같이 유로파권이나 위협했던 것처럼 이번 시즌도 나름 페이스 좋거든요. 그러니까 승점 차가 얼마 안 나고 거기서 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지난 시즌도 결국에 누가 잘한다 해놓고 막말로 아스날은 200 몇십일 해놓고 결국 준우승한 것처럼 며칠 동안 그 4위권 유지해도 결국에 막판에 갈리는 게 PL인데 토트넘도 거기서 좀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 겨울 잘 보내고 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무조건 이 페이스다? 그럼 무조건 4위 안에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딴 승점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4위가 현실적이고 가장 정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9경기 그 승점으로 뭐 최고 기록을 세웠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BBC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를 조명을 했었는데 그 일정 기간 이 정도 수준으로 승점을 쌓았을 때 탑4 갈 확률이 그때 지난 라운드 기준이었는데 한 80%, 88%인가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진짜 4강이 쉬울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뉴캐슬이나 빌라나 브라이튼 이런 좀 진짜 대항마들이 얼마만큼 또 하느냐에 또 다를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위닝 멘탈리티에 또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 그러니까 사실 뭐 브라이튼은 데제르비나 뭐 아스톤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라는 정말 걸출하고 이미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극복할지가 또 아마 4위 수성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어쨌든 토트넘 팬이라서 당연히 행복 캐럴을 그렸지 돌려봤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좀 빼고라도 나도 솔직히 토트넘이 막 당장 우승을 할 거냐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선뜻 대답 못 하겠거든. 근데 나는 그래도 진짜 2위 이내는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2위 이내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2등 준우승 아니면 진짜 우승도 바라볼 수 있는 느낌이다.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뭐 아까 말했던 좀 일정이 여유롭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이 부상만 안 당하면 핵심 선수들이 그냥 이 베스트 멤버를 계속 쭉 유지를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지난 그 콘테 감독 이제 부임하고 나서 그 다음 시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시작할 때 이제 보강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잖아. 나는 근데 그때 보강이 이루어졌던 뭐 히샬리송이나 물론 페리시치가 그나마 좀 예외이긴 했지만 페리시치 뭐 비수마 이렇게 보면서 나는 뭔가 아니 콘테가 진짜 원해서 데려오는 선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쓰려고 데려왔다는 느낌이 100% 안 드는 선수들이 좀 많았어. 혹시 히샬리송도 그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는 나는 해봐야 케인 백업일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손흥민이랑 콜로스스키 대신 뛸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측면에서 뛰는 느낌이 사실 조금 뭔가 손흥민 콜로스스키만큼의 좀 역동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았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었었는데 포스테코글루가 올 여름에 나왔던 포지션에 보강됐던 선수들 그리고 이제 그 우도기처럼 이제 왔던 선수들은 다 뭔가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은 선수들이 온 것 같아서 이 선수들이 이제 계속 조금 더 발전되고 향상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주전과 백업의 좀 격차? 그런 것들도 시즌이 가면 갈수록 매워질 것 같은 느낌도 좀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2위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좀 행복한 생각을 좀 해보고 1월이 있는데 진짜 중요하지 않나. 1월이랑 진짜 겨울이적 네. 시장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손흥민 없고 비수마 사로 없고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플럼전도 후반전에 이제 백업 선수들 그치. 나오고 했을 때 네. 진짜 경기력 개판이었고 네. 사실 그러니까요. 포스테코글루도 직접적으로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아직 완전하다라고 보기에는 무패를 하고 있지만 절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치. 해서 진짜 1월에 어떻게 보강을 하고 진짜 주축들이 떠났을 때 국제 무대를 떠났을 때 어떻게 그거를 메우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좀 갈리지 않을까. 거기에서 오히려 진짜
안 고꾸라지면은 그걸 넘기면 탑4까지는 무조건 가는 네. 거고 더 잘 나가면 진짜 2위 안에도 저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가 아무래도 너무 크지 않을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랑 아시안컵이. 아직 토트넘이 맨시티를 안 봤나 봐서 아직 모릅니다. 맨시티 검증 한번 해봐야 돼서 진짜 아직 모릅니다. 맞아. 나 약간 어떻게 보면 맨시티전이 좀 그게 딱 확실히 할 수 있냐 마냐에 좀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난 올 시즌 초반에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팀들을 다 잡았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거든. 뭐 진짜 아스날 비겼고 리버풀, 맨유, 물론 맨유가 그때 당시 포함해서 지금까지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맨유라는 네. 팀도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팀도 잡아서 긍정적이긴 하지. 근데 사실 토트넘이 맨시티가 강해가지고 그치, 그때 때도 토트넘은 그치. 맨시티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맨시티한테 강했던 토트넘은 주도적인 토트넘이 아니라 계속 밀리다가 밀리다가 손흥민 역습으로 케인을 한번 치고 나가는 딸깍처럼. 토트넘이 딸깍 토트넘이 강했던 거고 지금처럼 이 압박해서 공을 뺏어왔을 때 역습이 아니라 이걸 소유하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얼만큼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맨시티 경기 보면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진짜 진짜 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개개인도 잘하고 누가 들어와도 막 똑같은 팀으로 유지가 맞아 되고 맞아. 로드리가 빠지지 않는 이상 전 똑같은 팀이라고 봐요. 거기는 또 덕배 돌아오면은 홀란드도 당연히 더 살아날 거고. 아니 덕배 없어도 돼요. 지금 보면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좀 진짜 우승에 도전할 만한 자격이 있나는 맨시티전에서 한번 증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토트넘 상승세에 대해서 뭐 전술적인 부분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해봤지만 뭐 아까 말했던 분위기 타는 부분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손흥민이 캡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더 많이 찾아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잖아. 그렇죠. 손흥민이 캡틴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분위기도 확실히 영향을 좀 미쳤을까?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토트넘이 젊잖아요. 애들이 다 젊은데 그 중에서 중심이 돼줄 선수가 확실히 필요한데 이제 그게 손흥민이라는 거에서 약간 뭐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고 이 토트넘에 대한 멘탈리티가 굉장히 출중한 선수니까 뭐 친화력도 좋고 해서 많이 이끌어 주지 않을까. 뭐 그 부분이 경기력 외적으로도 좀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좀 아이코닉한 선수가 주장으로서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면은 젊은 선수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 되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케인 던하고 유리스 밀려나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 토트넘의 간판으로 세울 만한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좀 이렇게 주장하면서 해주면은 자연스레 같이 마침 또 경기력도 좋고 결과도 좋은데 그런 선수가 같이 해주면은 더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근무할 때 손흥민 아무래도 주장이다 보니까 기사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빅6 클럽을 비교를 해봐도 주장에 대한 진짜 동료들이 막 와 우리 주장 최고라고 하는 클럽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 네. 거의 없지. 그래서 그렇죠. 손흥민이 토트넘에 끼치는 영향은 당연히 진짜 너무나도 클 것 같고 실제로 또 앞서 얘기했듯이 다들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고 어린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손흥민밖에 못할 능력이었고 또 그거를 너무 잘해주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나는 그것도 좀 큰 것 같아. 물론 손흥민이 당연히 잘하고, 그러니까 뭐 잘하겠지. 우리가 그 뭐 주장에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본 적은 없잖아. 네.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땐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는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 옛날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그 토트넘 선수단 리더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때 있었던 케인이나 뭐 요리스 그리고 호이비에르, 다이어가 지금 다 떠났거나 입지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파벌이라고 하기 좀 너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어쨌든 이렇게 영향력이 또는 존재감이 센 캐릭터가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손흥민 한 명밖에 사실상 없는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이어, 요리스 훈련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선수들이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큰 선수들이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손흥민이 남아버리니까 이제 좀 당연히 손흥민 위주로 이렇게 뭉쳐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는 좀 포스테코글루가 일부러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다이어를 내친 건가 싶기도 할 정도긴 하더라고. 최고의 선택. 진짜. 왜냐면 교체로라도 쓸만한데 뭔가 아예 뭐 그냥 그날 명단 없는 날도 많으니까. 주장 발표하는 당일날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창 주장 누구 주냐 하고 막 뭐 다이어 언파라고 막 뭐 그런 것 때문에 맞아, 엄청 맞아, 시끄러웠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손흥민 하는 게 정배였고 당연한 거였다고 저는 너무 생각을 해서 뭐 진짜 1군 선수뿐만 아니라 유망주들까지 챙기는 선수도 정말 없고 어느 나라 뭐 국적, 포지션 이런 거 하나도 가리지 않고 진짜 두루두루 다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포스트콜로도 이미 손흥민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또 믿고 맡겼고 거기에 또 잘 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어쨌든 손흥민이 정말 이렇게 잘 이끌어줘서 뭐 손흥민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손흥민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손흥민도 그냥 잘해 일단 벌써 지금 뭐 7골을 넣었으니까. 네. 9경기. 지금 같은 페이스면은 정말 30골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물론 30골 했다고 득점을 하는 건 아니겠지. 홀란드가 있을 테니까. 근데 30골 고지를 밟는다? 이건 또 다른 의미라 생각을 하거든. 득점왕 했던 그런 것도 그때 23골 했잖아. 그렇죠. 네. PL에서 30골은 손에 꼽을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면 진짜 많지는 않지. 올타임 지난 해도 시즌에 10손가락이 될 정도인데 지난 시즌에 케인, 케인도 홀란드 30골 둘만 였다. 케인, 홀란드, 살라, 호날두, 시어러고 이 정도만 생각나는데 앙리도 있었나? 앙리도 앙리가 기억이 안 나네. 수아레즈는 있었는데. 수아레즈 반페르시 뭐 이런 애들. 그치. 근데 그 정도 정말.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이 30골 박았던 시즌의 임팩트를 생각해보면 맞아. 손흥민이 그때는 그 진짜. 수준의 임팩트를 맞아. 보여줘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좀 갈 길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30골 정말 잘하고 있지만 고지는 진짜 득점왕이랑 관계없이 그 시즌에 수아레즈, 살라, 반페르시 이 정도 수준의 폼을 보여주려면은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진짜 역대급이니까. 네. 근데 지금 당연히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뭐 스포츠 탈장이니 뭐 안아골절이니 그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았던 상태였잖아요. 그 와중에 10골 기록하고 이번 시즌 또 앞두고 손흥민이 이제는 원래 손흥민으로 돌아오겠다 해버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 이것만으로도 좀 그냥 개인적인 팬으로서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뭐 30골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분위기 좋은 팀 안에서 정말 좋은 기록 쌓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네.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경기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손흥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축구하면 다치지 않고 네, 그냥 손흥민이 진짜 무서운 안 당해요. 한국을 이미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스타가 돼버려가지고 저런 선수가 좀 오랫동안 왜냐면 저희는 박지성의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그 몸 상태 때문에 일찍 그치. 은퇴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맞아. 알거든요. 손흥민 같은 스타일이 이게 아무래도 스피드 위주로 하는 스피드 레이서들이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전성기가 쉽게 꺾이잖아요. 근데 손흥민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기량이 이렇게 섬세하진 않아요. 투박한 스타일인데 확실한 무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스피드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손흥민이 과연 이 무기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꺾이지 말고 그냥 지금은 좀 내려놓고 오랫동안 그냥 경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냥 그저 팬으로서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